자살 위험부터 해서 트라우마 좀 심각한 이야기들을 조금 아마 나눌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추가 연계 상담 진행하는 부분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살 위험 상담 개입인데요. 이 자살 위험은 다른 임상별 특성과 구별되는 특성들이 좀 존재해요. 페이지 80페이지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 위기에 처한 내담자 우리 소방관님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고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들을 이제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살 위험 상태의 심리적 특성들을 일단 좀 살펴보시면 이제 경고 신호, 자살 징후, 일반적으로 자살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자살 생각, 자살 계획들을 타인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살에 대한 완벽한 예측과 평가는 이제 어렵겠지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살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경고 신호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런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단서들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저희가 그 페이지 한 8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자살 위험 징후가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자살이나 살인, 죽음에 대한 말을 이제 자주 언급을 하는 거죠. 죽고 싶어, 왜 살았는지 모르겠어, 뭐 이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고 자기 비하적인 말들. 난 도대체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거 하는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다. 뭐 이런 말들, 사후세계를 동경하는 말들, 신체적 불편함. 그래서 나 너무 요즘에 피곤하고 자도 계속 깔아앉고 잠만 자고 싶어 라는 말이나 자살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 또는 자살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게 되고요. 행동적으로는 수면 상태, 식사 상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울에서도 아마 배우셨겠지만 가장 이제 이렇게 수면 상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안 온다거나 또는 하루 종일 자도 몸이 찌뿌둥하고 개운하지 않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 그리고 멍한 상태를 유지하는 수면 상태 그리고 이제 식사 상태 잘 못 먹으신다거나 또는 이렇게 폭식하신다거나 먹어도 더부룩한 이런 상태들 또는 이제 밤새 예를 들어 2시 넘어서까지 잠이 안 오다가 그 이후에 잠이 들어서 낮 상태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있으신다거나 그래서 이 수면 상태 또는 이제 이 식사 상태의 변화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이제 맥주 한 잔 마시고 잠든다거나 처음에는 맥주 한 캔으로 시작했다가 소주 한 병으로 그래서 이제 알코올이 같이 겸해서 중독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을 이렇게 정리한다거나 물건들을 버리거나 이제 이러는 것들 있으시고 8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살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감정 상태의 변화, 예민해지고 짜증을 잘 낸다거나 그다음에 무기력하거나 대인 기피, 흥미 상실 그리고 이제 평소와는 다른 기괴하거나 비일상적인 행동들, 집중력 저하, 사소한 일에 이제 결정의 어려움, 외모에 대한 무관심. 그래서 이제 우울할 때도 그러신 분들 많으세요. 잘 안 씻는다거나 세수하는 거, 그러니까 우울하신 분들을 잘못 보면 왜 이렇게 게으르냐라는 말을 하시게 된대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실제 양치할 힘도 없어요. 식사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몸을 단정하게 머리를 감거나 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힘이 없지만 유튜브 보는 거. 그냥 멍하게 누워서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누군가가 보면 넌 의지가 부족해.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그래도 운동 좀 해봐. 그러면 좀 힘이 날 거야 하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제일 괴로운 게 몸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 나 이러면 안 돼. 깔아앉으면 알지만 이게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자기 비난. 내가 왜 이러지? 나 옛날에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과거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후회한다거나 자책감 이런 자기 비난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질라며 이게 이제 알코올도 들어가는 거죠. 이제 술 같은 것들 조절이 잘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이제 가족이나 동료, 친구와의 갈등들 그리고 이성 친구의 결별, 죽음, 이혼이나 별거, 과도한 업무 부담, 자절이나 상실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런 자살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이제 도피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 없는 만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두 가지예요. 살거나 죽거나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죽음을 생각하는. 그래서 아마 한 번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죽고 싶다, 그냥 이제 막기라도, 또는 너무 괴롭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죽고 싶은 생각하기 이전에 그래 그러면 그만두자, 또 나를 위해서 살자, 이렇게 이제 좀 건강한 생각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들에 사람들이 또 나를 어떻게 쳐다볼지,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패배자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또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생각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그 폭대적인 말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의 끝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 자살 행동은 부정적인 정서 회피의 극한. 결국의 끝은 이제 죽음으로. 그러면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는 방법은 이뿐밖에 없어. 사실은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는데, 그런 회피의 종착역이 죽음인 거죠. 이제 막 모든 게 다 싫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 감정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살 행동과 관련된 불안, 정말 굉장히 두렵죠. 진짜 이 죽음을 생각한다는 게, 이제 그러면서도 죽고 싶어 하기도 하고, 굉장히 갈등을 해서 죽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막 검색은 하고 이제 이런 상태를 갖고요. 그다음에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 그래서 모든 위기는 사실 앞에서도 배우셨지만 모든 위기는 주관적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파랗게 바라보시는 분도 있고, 빨갛게 바라보시는 분도 있고, 노랗게 바라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굉장히 심리적인 고통에 취약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훨씬 괴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약해 빠졌냐, 마음이 약하냐가 아니라 실제 좀 태어나실 때부터 좀 마음이 여리신 분이 있잖아요. 그 개인의 그런 의지로 탓하기보다는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이 사람이 왜 그런 선택과 그런 위기에 압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결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과 방법을 이제 시도했는지, 그것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래 너가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겠구나, 일단은 이해해 주시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에서 자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살하기 전에 자살 행동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대인 관계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살 위험을 보이는 평가들을 하는 거죠. 어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위험들에 이제 처해 있느냐라고 이제 평가할 때 근데 그 자살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 아마 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지금도 혹시 이런 자살 관련한 사고, 자살 행동한 적이 있는지, 자살 관련한 사고 생각을 했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 더 자살하고 싶은 충동 느끼는 거 아니야? 그냥 모른 척 잘 지내?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쓱 넘어가는 게 좋은 거 아닐까? 이런 거 더 물어보면 그리고 부스럼내는 거 아닐까? 아마 걱정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는 것이 이 복잡한 생각을 가진 내담자에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왜 우리가 그런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물어보면 괜히 더 부스럼나서 더 위험한 행동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오늘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문제 또는 증상을 가진 일부 내담자들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야기도 합니다. 당신도 혹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거. 그러면 이 내담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의 생각들을 오히려 안전한 상담자와 건강하게 또는 안전하게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보통 자살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립감, 외로움, 그러니까 혼자 계속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주변에 털어놓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같이 도와줄게, 사실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나누지 않고 굉장히 고립되어서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81쪽 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자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자살 생각이 없는 내담자에게 오히려 자살 생각을 부추기는 것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심적인 부담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괜히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고립되어 있고 강렬한 감정에 압도되어서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하고 자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긴장감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그리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해주는 게 오히려 그분들에게 동아줄을 이렇게 줄을 내려주는 것들일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내담자의 자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전에 자살 시도한 적이 있는지 자살 시도에 대한 유무를 이제 물어보시고요.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유무, 특히 우울증과 자살은 굉장히 긴밀해요.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한 70% 이상이 자살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울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또는 지금 앓고 있는지 좀 우울한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알코올. 그러니까 왜 잠이 들기가 힘드니까 처음엔 맥주 한 캔으로 시작을 하시거든요. 맥주 한 캔 먹으면서 그러면 조금 이완되면서 이렇게 주무시게 되니까 처음에는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처음엔 도움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의지가 되니까 한 캔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소주 한 병을 먹어도 정신이 더 또릿해지고 더 괴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술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 혹시 술을 드시는 상태인지 알코올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자살 방법의 준비 여부 또는 자살 계획의 구체성 혹시 찾아본 적인지 이제 인터넷에서 어떻게 자살하는지 검색해 본 적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봐 주실 수 있고 어떤 이제 방법으로 자살할지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언제 자살할지도 생각해 본 적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적 네트워크 지지자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힘들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나 혼자 고립되어서 그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어쩌면 상담자가 이 인적 네트워크가 돼줄 수 있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자살 사고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3쪽에 보시면 그냥 영원히 잠들어서 영원히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 또는 지금 당신처럼 기분이 안 좋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었으면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그런 기분이시냐 혹시 당신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죽었으면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혹시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살에 대한 것이냐 정말 죽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분이 몹시 안 좋아 보이네요. 혹시 당신이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게 중요한 게 빈도, 자살 사고 아까 말했던 죽고 싶다. 언제 죽지?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들의 빈도 자주 하게 되는지 강도, 강렬한지 한번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벗어날 수 없는지 그다음에 기간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런 기간 그다음에 의도, 자살 의도 같은 것들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시는지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여기 계신 우리 소방관님들도 한 번쯤 너무 힘들다, 지친다, 그러니까 죽음은 아니지만 지친다, 힘들다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심해지면 정말 사라지고 싶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매일 생각하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생각하시는 분과 매일매일 생각하시는 분은 다르시겠죠. 아무래도 더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하는지 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자살 생각이 떠오르면 그 자살 생각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면 이제 그 생각에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그다음에 한 번 자살 생각이 떠오르면 얼마나 심한지 기분 전환을 하면 잘 사라지는지 근데 전환을 해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햇빛이 지금 밖에 나갔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햇빛이 쨍쨍 비치잖아요. 그쵸? 근데 먹구름이 껴있어요. 그러면 이 먹구름이 걷어져야 햇빛이 쨍쨍 비칠 거 아니에요. 먹구름이 있는 상태로 계속 있으면 저 왜 이러지?
날씨 왜 이래? 그러면 무기력해지고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K장이 긍정적인 감정을 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살 생각을 실제로 행동에 옮길 마음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자살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 지금 자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들은 이제 자살 위험 징후예요. 그래서 우울한 내담자 만나실 때 이 부분 같이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살만 따로 이슈를 뽑아서 설명을 하지만 우울을 겪는 많은 내담자 분들께서 한 번쯤은 자살을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울한 내담자를 만나셨을 때 이분이 혹시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우울한 내담자에게서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기력한지, 행동 수준, 그 에너지 수준을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무기력하게 이제 쉬는 날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수면 상태, 섭식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과 섭식은 실제 사람들의 기능을 떨어뜨려요. 기능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도 어제 이제 잠 못 자시고 이제 오늘 또 강의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잠을 못 자게 되면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7시간 자고 8시간 자고 10시간 자는 게 아니라 4시간을 자고 5시간을 자더라도 질이 좋지 않으면, 또는 10시간을 자더라도 질이 좋지 않으면 자주 깬다거나, 아니면 누워서 있었는데 왜 그런 느낌 아실 거예요. 잔 거 같지 않아. 뭔가 잔 거 같지 않은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지금 출근하면서 개운하지 않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나를 이제 이 자살 사고를 이제 문화시키는 방법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85쪽을 보시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리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오전에는 아마 이론을 많이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이거 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이 있지? 라고도 생각해 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또 나를 살게 하는 것, 나를 끌어가는 것들은 또 뭐가 있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분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지만 한번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어떤 자녀가 7번을 가출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7번을 가출을 했어요. 그 가출한 자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얘는 왜 이럴까? 왜 나를 힘들게 할까? 뭐가 부족해서 자꾸 나갈까? 정말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가출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지만, 잘 생각해보면 6번은 집을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집을 또 들어왔죠. 그러니까 또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에 대한 포커싱이 돼 있으면 사실은 좋은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가려져 있어요. 사실은 내가 나를 또 살게 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나를 끌어주고 나를 근데 내가 가출한 쪽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그래도 들어왔네? 라고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내가 어디로 관점을 취할 것이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자신이 죽고 싶은 생각 관련해서 원인을 찾아보고 그것과 관련된 감정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자신의 죽고 싶은 생각과 관련된 원인에 한번 그런 적은 없으시겠지만 지금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86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꼭 죽고 싶은 건 아니어도 좀 나를 지치게 하는 게 있는지, 근데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동그라미를 다 쳐보세요. 이런 거 좀 지친다 하는 것들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쳐보고 그 중에서 이제 1위, 2위, 3위를 하는 거죠. 직장 동료들 간의 갈등, 상사의 일방적인 지시, 출동 현장에서의 트라우마, 왕따, 무관심, 협박, 따돌림, 질병, 이별, 대화단절, 스트레스, 불면, 중독, 진로 불만족, 우울, 불안,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요. 혹시 나에게 해당하는 게 있는지도, 아니면 없으면 뭐가 좀 나에게 스트레스인지, 진짜 힘들다 하고에 만드는지 그런 것들 한번 적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와 같은 감정, 슬픔, 당황,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감정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밑에 이제 슬픔, 뭐 당황, 허무함, 실망감, 무기력, 한심, 좌절, 화장, 희망, 웃음, 소외감, 불가치함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내가 느껴본 감정 이렇게 동그라미 해보시고 또는 강렬하게 나는 자주 이런 거 많이 느낀다 하시는 거 있으면 우리가 배터리 충전하라고 신호 오잖아요. 충전이 필요한 시기인 거죠. 사실 내가 이런 감정들을 자주 느낀다고 한다면 이제 충전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어떨 때 그런 감정 느끼는지. 네, 한번 좀 이렇게 질문을 들어보도 될까요? 혹시 우리 여기 첫 번째 줄에 앉아 계시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시는 어떤 것들 좀 선택하셨어요? 1위, 나를 힘들게 하는 1위가 무엇일까요? 아, 불면 좀 있으시고 2위는 중독 있으세요? 어떤 중독이요? 뭐 오락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뭐 담배 중독도 있고 담배 막 이거 딱 느낌이 오세요. 아 내가 좀 담배 많이 피는구나 그런 걸 느끼시고 3위는요? 불안 있으시고 그러면 어떤 감정을 제일 많이 느끼세요? 밑에 1, 2, 3 이에 또 감정도 저희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셨잖아요. 소외감 자책감. 그때 상황은 저희가 이제 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이제 상황을 또 한번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소외감을 느끼셨어요? 오늘은 얘기하진 않으시겠지만 이제 상담을 하면 그런 소외감에 또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감정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나는 이 감정들을 또 털어놓게 되면서 조금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찾았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가출한 자녀에게 포커스 맞췄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6번은 들어왔잖아요.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은 또 뭐가 있지? 앞에 힘들게 하는 그 생각들을 찾으실 때는 좀 지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게 하는 것도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뭐 시도했음에도 또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또 지금 나를 살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나 원인을 찾아서 동그라미 해봅시다.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거 세 가지를 한번 골라보시고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 한편에서 일어나는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높이는 원인을 한번 찾아봅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이번에도 또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세 가지 여기에 없으면 다른 이유 찾으셔도 될 것 같고요. 계속 하시면 또 부담스러우시니까 우리 두 번째 줄에 흰색 옷 입으신 좀 피곤하셨는데 어떠세요? 네. 자유롭고 싶은 마음. 가족. 자신의 소중함이 또 나를 살게 하는, 그러니까 자유롭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마음에서 한편에서 일어나는 감정 찾았잖아요. 그러면 죽고 싶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제 죽고 싶은 이제 내 남자를 상담할 때 하는 거고, 스트레스 받을 때 반대로 내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 내 자유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자유롭게 살아가리라, 뭐 이런 마음이 떠올랐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면 또 한편으로는 지친 마음들이 조금 이게 녹아져 내리는 듯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1이 죽고 싶을 때 반대로 마음 한편에서는 취미생활 할 때 그 자유를 따라가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해소한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뭐 이제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힘들 때 가족을 생각하면서 더 힘을 낸다. 뭐 이런 것들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그 다음 페이지를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자살 사고 또는 자살 시도에 대한 이득과 손해를 이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나 시도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시도를 함으로써 마음에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따라서 자살 생각을 함으로써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들이 나에게 주는 이득은 무엇인지, 손해는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을 하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단기적으로는 그래 이제 애쓰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이 드니까 일시적 해소. 하지만 이제 일시적 해소지만 이제 손해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끈을 놓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의욕이 사라짐, 뭐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손해가 되겠죠. 장기적인 이득이랑 이제 장기적인 손해를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데요. 지금은 뭐 죽고 싶은 생각도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내 남자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신다라고 생각해보고, 또는 내가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나에게 주는 이득은 뭐지? 또는 손해가 뭐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제 시간을 조금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사실 힘드니까 회피를 하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피를 함으로써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거는 한번 또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안을 찾는 거죠. 내가 힘들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떠오를 때,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힘들 때 내가 할 수 있는 대안 메뉴판. 한번 여기서도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다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어떤 활동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자살 생각이나 행동을 줄이고 미래 모습에 도움이 되는 이제 대안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강점을 활용한,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서 대안을 찾기를 통해서 이제 이런 행동들, 욕구들이 생길 때마다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여기 없어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라고 하면 어쩌면 우울한 감정이 꽤 지속적으로 오래되어 있어서 희망이 별로 안 생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망감, 희망이 없다.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죽고 싶은 생각에 대한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이제 대안 찾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예시니까 내가 좋아하는 활동 적으셔도 돼요. 이 활동을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가 힘들 때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활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우측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측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어떠세요? 어떤 거 있으세요? 식당 활동 참여하기랑 가족과 여행 가기, 목욕이나 샤워하기, 자리 떠나기, 격렬한 운동하기, 물어버리기, 봉사 활동하기, 자신을 위해 쇼핑하기, 음악이나 영화 감상. 많은 것들을 선택지는 실제로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어떤 걸 제일 많이 하세요? 거의 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하고 그 중에서 좀 선호하는 게 있으세요? 집단 활동하기, 집단 활동 참여하기.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받으시는구나. 함께하면서. 네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있는 거, 내가 이제 위험한 생각하는 거,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으로부터 이제 나를 건강하게 도와주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활동으로는 행복한 순간들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면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굉장히 크고 작은 지나간 순간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애쓰면서 아마 살아가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행복한 때를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겠어요? 언제가 행복했지? 근데 이제 우울이 심하면 사실은 긍정적인 생각이 잘 안 떠오르세요. 지치고 힘들어서 언제가 행복했는지 잘 안 떠오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사소하게라도 즐거웠던 기억 떠올려 보는 거. 예전에 재밌었던 기억, 꼭 행복했던 거 아니어도 재밌었던 거, 함께 하면서 좋았던 거, 이런 거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떠올려 보시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여기다 적어 보시겠어요? 언제 어느 곳에서 기분이 어땠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나에게 그것은 어떤 의미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미친 영향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오후 시간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나를 행복하게 했던 생각들을 떠올리시면서 맞아, 나 이럴 때도 있었지. 또는 이 소방관 처음 합격했을 때 또 되게 행복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쵸? 나 드디어 이런 일 한다 했을 수도 있고, 아마 소소하게 굉장히 작은 행복들이 아마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번 그 순간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는 거. 네, 이것도 한번 다 적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한번 네 번째 줄에 계신 우리 커피 드셨 한번 이야기 같이 나눠보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좀 행복하셨을까요? 1번 언제, 어느 곳? 신혼 때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되게 행복했어요. 신혼 때 아들이 딱 태어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신기했어요. 신기하셨어요. 조그만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때 무엇이 좋으셨어요? 세상에 없던 한 생명을 저 안에서 세상에 내놓았다는 부담감 플러스 기쁨 플러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들이 느끼셨을 것 같고, 그거는 어떤 의미이실까요? 그러면서 저 아빠로서의 저의 삶의 자리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빠로서의 역할들이 좀 책임감들 뭐 이런 것들이 느끼셨고, 그래서 나에게 미친 영향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살게 되고 뭔가 삶의 책임감들이 느끼셨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아까 얘기하시는데 진짜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또 아이가 태어나서 살면서 또 속도 썩이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굉장히 행복한 순간들이지 않았나, 그리고 의미 있는 순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한 페이지 넘겨보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페이지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정말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뭐지? 사실은 그 가치를 잃었을 때 방향을 잃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 상황들을 해석할 때 나의 가치들이 흔들릴 때 굉장히 그 생각에 매몰되어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뭐지? 이 가치에 대해서 그 정의를 내려보고 나에게 소중한 가치를 한번 여기에 있는 것도 있으시고 또는 없다면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 그 가치를 정의해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담자 중에 세 가지를 다 적을 수가 없다고 하면 한 가지만 적어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살 사고가 있거나 우울한 내담자의 경우 생각을 원활하게 하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적어보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이 시트지가 세 개가 있다고 세 개를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한번 적으셨다면 또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5번째 줄에 계시는 네, 하나, 둘, 셋, 5번 네, 맞습니다. 이렇게 혹시 어떤 걸 고르셨을까요? 아직 안 적었는데. 아직 안 적으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적으셨는데 아직 안 적으셨어요. 그럼 다른 분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왼쪽 편에 빨간 모자 쓰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은 어떤 거 적으셨을까요? 아, 긍정적 사고. 그러면 그건 나만의 정의를 한다면 어떤 긍정적 사고란 무엇일까요? 모든 행동이나 모든 일어나는 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긍정적 사고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당하고 그래서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거 중에 최고 좋은 거 같아요. 이제 이렇게 내담자분들이 말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최근에 일들이 있으셨어요? 긍정적으로 사고한 적이 있으세요? 라고 구체적인 경험을 조금 더 물어봐 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현실과 접촉되는 얘기니까 최근에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하셨을까요? 항상 생각하려고 하는데 뭐 와이프랑 싸워도 생각하고 좋게 예를 들면 그래 지나가는 일들이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 하시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그래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어쨌든 갈등이 있을 때라든지 일이 힘들 때라든지 이걸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것들이 행복해지고 싶은 당신의 의지, 얼마나 행복해지고 싶으신지 이제 체크를 이렇게 해보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자살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고, 근데 자살 사고가 너무 심각하다고 한다면 상담을 연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 자살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상담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연계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다면 자살 사고에 대해서 이분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살게 하는 요인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살 위험 문제 해결 훈련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앞에서도 문제 해결 훈련은 계속 진행이 되셨을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문제가 뭐지? 문제가 무엇일까? 어떻게 이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킬까 했을 때 이제 자살 충동이 드는 거. 아, 죽고 싶어. 아, 뛰쳐내리고 싶다. 진짜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계단도 막 뛰쳐내릴까? 막 그 순간에 그 충동이 확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막 이제 업무 시간에 이제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 할 때 뭐 자살 충동이 뭐 할 때마다 집중이 안 된다, 아니면 배도 아프고 출근하기 싫다, 뭐 이제 힘들다, 누워만 있고 싶다, 다양한 문제를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라고 했더니 이분은 이제 자살 충동 드는 것들을 선택하신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자살 충동이 드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자살 충동을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듯이 구체적인 지금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시.
최근에 이런 생각한 적 있으세요? 최근 걸로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또는 최근에. 그러면 이제 혼자 있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일단 창문을 열어봤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결책을 찾아보는 거죠. 그럼 언제 자주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혼자 있을 때 이제 그러시는 거죠. 여기 혼자 있을 때. 그러면 이게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자살 생각이 들 때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서 밑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산책하기, 자살 생각이 들 때 이제 전화하기, 아니면 아까도 말했지 지지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나 친한 사람에게 전화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책들을 다양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이제 해결책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드는 이제 자살 생각이 자주 드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 장점은 충동이 들어도 행동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살 생각이 잘 들지 않고, 그다음에 단점은 이제 자살 생각이 문득 드는데 갑자기 연락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자살 생각이 들 때 밖으로 나가 산책하기. 장점은 사람들이 있으니 자살 시도를 할 수 없고 산책하면서 기분이 나아지고, 이제 단점은 이제 그 마음은 알아요. 산책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근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죠.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계획할 거냐 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 그래서 지금 혼자 살고 있으니까 당분간 부모님과 함께 산다거나 다양한 방법들 또는 이제 자살 예방센터 번호 이제 넣어놓는다거나 내가 친한 사람 전화번호 넣어놓는다거나 이런 방법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3일이 지났는데 혼자 있지 않으니까 자살 충동이 많이 줄어들었다. 아직 자살 예방센터에 전화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자살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봅시다라고 도와주시는 것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자살 위험은 여기까지 다루기를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 한번 해볼게요.